자, 숙제가 있었나요? 숙제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숙제도 없고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64쪽부터 하면 되죠? 64쪽부터 하면 될 거예요. 64쪽에 기후변화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이거 같이 보도록 합시다. 거의 다 케이스가 심해요. 잘 쓰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만 다르게 봅시다. 저기 지분 핵심 키 있지. 그걸 너네가 미리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만 다 채워보세요. 먼저 읽고요. 먼저 읽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다 채워보세요. 기억에 남는 단어 쓰기도 해보라는 뜻입니다. 한 2분쯤 뒤에 같이 봅시다. 뒤에는 안 푸셔도 돼요. 뒤에는 이따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가면 되나요? 자, 같이 봅시다.
기후변화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자, 오른쪽에 왜 먼저 써보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써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내가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뭐 이거는 이렇게 읽어라, 저거는 저렇게 읽어라, 요거는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른쪽을 해보면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오른쪽에 뭐 네모칸에 채운다든가 이러면서 정리가 될 수 있고, 사실 지문 핵심 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읽는 능력이 길러져 있는가 그런 거예요. 뭐 기억에 남는 단어를 모두 쓰라고 해서 진짜 모두 다 쓴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기억에 남는 단어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글 쓰니까 의도한 부분만 골라낸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능력은 점점 읽어가면서 또 수업을 들어가면서 늘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른쪽과 같은 빈칸 채우기 있잖아요. 뭐 네모칸들, 빈칸 채우기들은 점점 더 빨라지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읽으면서 점점 더 빨라지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 오른쪽과 같은 거를 뭐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읽으면서 그대로 바로바로 푼 사람이랑 다 읽고 나서 푼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나중에 독서 지문을 푼다거나 독서 문제를 풀 때를 위해서는 다 읽고 나서 그거를 한번 봐서 빨리빨리 다시 봐서 정리하는 걸 더 추천합니다. 읽으면서 바로바로 채우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최근 태평양 북서부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폭염 피해 내목, 폭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폭염 피해 내목. 폭염이 뭐예요? 개 더운 거죠, 그지? 폭염이 진짜 죽도록 더운 거죠. 폭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고, 2021년 여름 2021년에 이렇게 가로 열기 시작하세요. 2021년 여름 돼 있는데 여기 가로 열기 시작하세요.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700여 명,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100여 명이 사망했다. 특히 오리건주는 원래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름에 시원한 날씨를 유지하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다 해서 받아주세요. 가로 열기요. 자, 그러면 폭염 피해에 대한 뭐를 보여주고 있죠? 이 괄호 부분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 사례가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글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많이 묻는다 그랬어요. 인가 아닌가? 당연히 맞는 거죠. 그죠? 자, 계속 갑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없었을 재해라고 진단하였다. 자,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없었을 재해의 밑줄. 여기에 밑줄 쭉 그어주시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같은 말로 재진술했을 때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 판단해 봐야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 앞에 이 재해가 뭔데요? 이것들이죠. 그지? 이것들은 뭐의 예시인데요? 폭염 피해 예시들이죠. 그러면 폭염 피해는 기후변화 때문에 생겨난 재해다 라고 한다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렇게 세팅해보고 이렇게 재진술했다면 폭염 피해는 기후변화 때문에 생겨난 재해이다 라고 재진술했다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지문은 이렇게 주고 선지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한 줄로 나온다고요. 그거를 뭐 해야 된다?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가장 포인트. 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거의 싹 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계속 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하는 현상도 기후 변화로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면
살인적인 폭염이 5년에서 1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말할 때 북극곰을 떠올린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이 지낼 곳이 사라지고 먹을 것도 없어져서 동족을 잡아먹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하고 기억이 비어있죠. 이런 것도 중학 단위에는 잘 나옵니다. 기억이 비어있는 것. 북극곰에게 벌어지는 비극을 알리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까 물음표에 맨날 하는 거 동그라미.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중학 수준,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는 맨날 이런 거 나오게 그랬죠. 질문을 통해 글을 정리한다. 이거에 대한 답도 누가요? 지가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글쓴이가 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극곰이 겪는 피해를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죠. 글쓴이 예측의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 사는 데는 편하거든요. 그지? 나 사는 데는 편하거든요. 뭐 여름에 우리 왜 그거 있잖아. 공공기관 이런 데 보면 여름의 온도는 26도로 맞춰라.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에너지 절약 저탄소 하자라고 하면서 26도로 맞춰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여름에 26도로 에어컨 맞춰놓으면 시원한가요? 그냥 열받아요. 제가 도는 것도 짜증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서는 절대로 26도 넣지 않죠. 일단 17도, 18도 꽂았다가 어씨 추운데 이러면 이제 그래도 양보 안 돼서 22도, 3도에서 막 버티죠. 그리고 개꿀인 거 에어컨 틀고 이불에 들어가서 뭐 그런 거 개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개꿀이면 나 사는 데는 편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탄소 중립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기 세종시만 카페는 돈 받더만. 선물이야? 아니요. 아니지? 그래? 자, 세종 카페는 돈 받더만 저기 스타벅스도 일회용컵 없어가지고 1,000원 더 내야 되더만. 그래서 그거 돌려달라고 하는 거 열심히 돌려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일회용컵 쓰면 편하죠. 일회용컵 쓰면 편해요. 누구도 편해요? 심지어 주인도 편하고 손님도 편해요. 그죠? 그럼 누가 불편하다고? 지구가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극곰이 겪는 피해를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겠죠. 그죠? 하지만 세모 역적은 항상 표시해줘야죠. 앞서 소개한 폭염의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후변화가부터 직시해야 한다까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줍시다. 자, 그럼 글쓴이의 딱 논조가 나오죠. 글쓴이가 어떤 방향으로 글을 전개할 건지가 딱 나오죠. 기후변화가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기후변화 별거 아니니까 그냥 사세요 여러분 크크로 이러고 나오면 답이 안 나오는 글이 되죠. 그런 건 어디에 실릴 수 없겠어요. 교과서든 취업이든 실릴 수 없겠죠. 아니 갑자기 헛소리 하는 거잖아. 갑자기 유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온 이상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할 거다. 기후변화 우리가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몰라? 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의 밑줄. 논문에 따르면의 밑줄. 자,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웃긴 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미국 대학 논문에 따르면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쟤 좀 믿을 만한 얘기를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지. 왜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안 나온다는데 구라치지 마 이러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럼 바로 신빙성이 올라가죠. 그지? 믿을 만해지죠. 그래서 글도 마찬가지예요. 뭐 연구 결과를 인용해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거. 자, 연구 결과도 그때 당연히 이름 있는데 꺼야 돼요. 뭐 우리 집 방구석에서 내가 연구한 결과 이런 거 나오면 신뢰성 없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제시해서 신뢰도를 높인다 또는 뭐 신빙성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도를 초과하여 상승하면 적도 지역 주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뭔가 빠졌죠. 어떻게 된다면 if 달고 만약에 뭐라면 뭐 할 수도 있대. 그럼 뭐가 빠졌어요? 왜 그런지가 빠졌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라면 뭐뭐 하게 되어 위험하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1.5도 상승한다면 적도 주민들이 위험해 하고 갑자기 그냥 글을 그만 써버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 아니 적도 주민들이 그래서 왜 위험한데 뭐 과일이 맛있어져서 위험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바나나가 당도가 너무 올라가서 당 너무 달아서 위험해 이래버리면 허무해지죠. 그래서 적도 지역 주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의 밑줄. 적도 지역 주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의 밑줄. 그러면 글의 전개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에 나오겠어요? 밑에 나오겠죠. 왜 위험한지가 밑에 나올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인간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몸속에서 배출되는 열을 식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변의 온도와 습도가 적절해야 한다.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걸리는 게 이제 열사병인 거죠. 인간의 온도 조절하는 능력보다 밖이 너무나 더워가지고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부팅이 꺼져버리는 거. 그게 열사병입니다. 그런데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적도 주변 열대 지방의 습구 온도도 함께 높아진다. 습구 온도 같은 거는 나중에 또 100% 따로 이렇게 줍니다. 단어풀이를 따로 줘요. 습구 온도 같은 거는 너네가 고2든 고3이 되든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용어풀이를 주니까 막 모르는 단어에 막 이런 모르는 전문 용어에 밑줄 쳐가지고 따로 정리해서 외우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습구 온도가 함께 높아진대요. 습구 온도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 온도를 넘어서면 인간이 땀을 흘려 자체적으로 체온을 식힐 수 없게 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인간이부터 있는 것이다까지 밑줄 치고 적도 주민들이 위험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지? 적도 주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밑줄 친 거랑 밑에 밑줄 친 거를 이렇게 화살표 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 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이나 식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이미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벌써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나 높아졌다. 몇 도 높아지면 적도가 위험하대요. 1.5도 높아지면요. 근데 1.1도 높아졌대요. 0.4도 남은 거죠. 그러면 구체적 수치로 경각심을 일깨운다 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1도에 밑줄 치고 구체적 수치로 경각심을 높임 이렇게 적어주세요. 구체적 수치로 경각심을 높임. 그죠? 그냥 많이 올랐어 이러면 많이 남았겠지. 제가 핸드폰 때문에 안 보이니? 시각이 안 좋아. 앞으로 오지. 그건 포기 못하겠어? 구체적 수치로 경각심을 높임이라고 적으면 돼. 구체적 수치로 경각심을 높임이라고. 그치? 야, 온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거 오르면 우리 진짜 못돼 이랬는데 야, 얼마 안 남았어 라는 말은 어제도 듣고 이틀 전에도 듣고 1년 전에도 얼마 안 남았다 그랬어. 뭘 걱정했는데 야, 0.4도 남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턱끝까지 타올랐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 기성 세대보다 청소년 세대에게 더 혹독하게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을 다시 재진술하면 뭐가 될까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후 변화를 늦춰야 한다는 거죠. 그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럼 글쓴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후 변화를 늦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대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 기성 세대보다 청소년 세대라고 했는데 미래 세대로 뭉뚱그려서 물어봐도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북극곰뿐 아니라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 밑줄. 여기도 경각심 세 글자만 적어보세요. 경각심. 뒷자리 애들을 위해서 글을 크게 써주는 길을 가져. 혹시 이것도 부족해? 아 괜찮아? 그래. 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개인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시급한 때이다라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그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적어봅시다. 맨 마지막 문장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근데 일순이가 구체적으로 파트마다 대응책을 줬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파트마다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건 아니라고 해두면 됩니다. 옆에 볼게요. 지문 한눈 해보기. 급증하는 폭염 피해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폭염 피해 사례가 급증한 거고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면이죠. 자, 기후변화는 북극곰만의 문제일까? 인간들은 무관하다고 생각할 건데 모든 생명체의 문제라고. 자, 그리고 밑에는 주장이고 산업이죠. 뭐 비슷한 말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답이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지문 핵심 키, 기억에 남는 단어 열심히 쓰셨길 바라고. 이번엔 기후변화가 가장 중심화제죠. 기후변화가 중심화제죠. 여기에 북극곰 적었으면 안 됩니다. 북극곰 적었으면 나 저기 옆방 가서 좀 울고 올게요. 자, 3번 가와라 두 분단의 관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땐 밑에 거죠. 밑에 거죠. 자, 4번 이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밑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기후변화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므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 또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 풀어보세요. 책을 끝내길 바랬는데 절대 못하겠지. 절대 못하겠지. 어떻게들 생각해? 할 수 있을까? 안 하길 바라는 거지. 할 수는 있어. 너네 뒷문제 싹 다 숙제로 밀어버리면 돼.
풀시간 이거 빼주고 싹 다 밀어버리면 돼. 그럼 하루에 6지문도 나갈 수 있어. 네, 그렇게 하면 날 싫어하겠지. 끄덕이는 거 뭐야. 시간이 더 필요한 브라더나 시스터즈. 오케이. 자, 다들 됐나요? 자, 가도록 합시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알맞은 것은 전체를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자 그랬었죠. 1번이죠.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다. 다른 거는 다 뭐 좀 이상하든가 좀 이상한 얘기던가 아니면은 한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죠. 자, 2번 문제 봅니다. 이 글의 맥락을 참고했을 때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뭐가 될까요? 기억에 보면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근데 북극곰 근데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데가 가장 맞겠죠. 그런 데가 될 거고. 자, 3번 보기는 이 글을 쓰기에 글쓴이가 떠올린 내용들이다. 이 중 이 글에 반영된 것을 봤을 때 글을 시작할 때 실제 사례 소개했죠. 의문문 형식 있죠. 논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해서 주장을 뒷받침 있죠. 근데 시간순 나열만 없죠. 답은 4번. 넘어갑니다. 뭐 옆에 어이하긴 파이팅. 자, 만물을 쪼개면 무엇이 남을까? 가도록 합시다. 전형적인 고등학교 비문학 문제 모의고사. 진짜 막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와요. 누구는 뭘 얘기했고 누구는 뭘 얘기했고 누구는 뭘 얘기했고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렸다라고 끝나는 글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는 뭘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발견돼서 그래서 또 뭘로 고쳤고 거기에 누가 또 나타나 뭘 보충했고 이런 식으로 꼬리 무는 지문들도 있습니다. 자, 역시나 딱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오른쪽에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지문 핵심 키에 1번, 4번 빼고 1번, 4번 빼고 옆에 거 풀어오세요.
1분쯤 뒤에 같이 볼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완물의 쪼개면 무엇이 담을까?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뭐 몇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뭐 옛날 만화 중에 뭐 땅, 불, 바람, 물, 마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쌤 어릴 때 만화 중에 또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 행성을 이룬다 해서 제목이 캡틴 플래닛이었나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게 되죠. 뭐 나무, 흙, 불, 새, 물로 다 설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항상 말이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게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부터 어떻게 내려왔다는 거 같이 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세상을 이루는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했다. 세상을 이루는 물질 밑줄. 그리고 궁금해했다의 네모. 아니 봅시다. 세상을 이루는 물질이 무엇인지 궁금했대요. 그러면 뒤에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궁금해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이루는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임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속된 말로 눈치 까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먼 옛날에는 종교나 철학 사상으로 물질의 구성을 이해하려 하였다. 동양에서는 세상이 나무, 불, 흙, 새,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음양오행설. 세상이 나무, 불, 흙, 새, 물로 구성의 밑줄. 음양오행설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한편 서양에 혹시 다른 동양이랑 다른 색깔 펜이 있다면 그걸로 표시해 주세요. 서양의 네모. 불, 공기, 물, 흙이라는 네 가지 원소 밑줄. 네 가지 원소가 결합하여 만물을 생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를 사원소설 동그라미. 사원소설이라고 한다. 자, 그럼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죠? 먼 옛날에 종교나 철학 사상으로 물질의 구성을 이해하는 예시로 동양과 서양을 나눠서 비교하고 있죠. 그지? 동양과 서양을 나눠서 각각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디로 나갑니까? 거의 서양으로 나가네요. 밑에 보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살짝만 지우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동그라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 소설의 네 가지 원소에 에테르라는 제5원소를 추가하여 5가지 원소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 플러스 에테르.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죠? 5원소를 주장한 거죠, 그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보자고요.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가 불멸의 물질이라고 믿었다. 이때 에테르는 현대의학에서 마취제로 쓰이는 화합물과 전혀 다른 물질로 뭐 에틸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제5원소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부터 사실이 아닌 이야기이다까지 뾰족바로를 쳐줍시다. 자, 그러면 글쓰기는 옛날 주장에 사실 여부도 알려주고 있죠. 사실 여부를 알려준. 시비하는 건 거의 선지의 가능성이 있는 애들입니다. 항상 사실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알려주냐 그러면 알려준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세기 들어 영국의 과학자 돌턴 동그라미. 돌턴이 물질의 구성에 대한 중요한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돌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물질의 구성을 설명하려 하였는데 이 원자설 덕분에 근대화학은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한다. 이 원자설 덕분에 근대화학은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한다. 밑줄. 돌턴이 원자설을 주장했는데 이 원자설 덕분에 근대화학은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한다. 그러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근대화학이 급진적으로 발전한 이유 중에는 원자설이 있다 또는 원자설의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원자설이 있어서 원자설 덕분에 급진적인 발전을 이뤘다면 급진적인 발전을 이룬 이유들 중에 원자설이 있겠죠. 그지? 반대로 말했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돌턴의 원자설은 어떤 내용일까? 원자설을 소개하고 설명도 하겠네요. 자, 돌턴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원소의 원자는 질량이 모두 같다고 보았다. 다고 보았다의 밑줄. 다고 보았다의 밑줄. 왜 밑줄 쳤냐? 그러면 앞에 얘기 모든 물질은 같은 원소의 원자는 뭐 같다 이런 얘기를 글쓴이의 주장이야 돌턴의 주장이야. 돌턴의 주장이라고요. 그래서 뭐뭐 다고 보았다. 그럼 내가 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돌턴의 주장임을 밝힘. 내 주장인지는 너네들이 궁금할 거 없고 돌턴은 이렇게 봤어 라는 얘기죠. 그지? 자, 계속 봅니다. 원자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아서 당시의 기술로는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대요. 그러나 세모 한참 시간이 흐른 후인 1905년 아인슈타인이 원자의 움직임으로 브라운 운동을 설명하면서 원자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자, 원자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었는데 요거 살짝 지울게요. 원자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었는데 이거를 누가 밝혔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해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세팅으로 계속 가네요. 자, 그러나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현대 과학자들은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며 심지어 핵분열로 쪼개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전자는 원자의 주변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 실질적인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과 같다. 또한 현대 이르러 돌턴의 주장과 다르게 밑줄 돌턴의 주장과 다르게 돌턴의 주장에서 반박된 게 있음을 알리는 거죠. 현대 와서 돌턴의 주장에서 반박된 게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같은 원소여도 질량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비록 돌턴의 주장 중에는 잘못된 내용도 있지만 돌턴의 원자설은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돌턴의 원자설은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밑줄. 돌턴의 원자설의 의의를 또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글쓴이가 원자설에 가지는 태도는 적어도 완전히 싫어하고 배척하는 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객관식 덜 푸신 분 풀고 있나요? 밖에 누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못 봤어. 다시 객관식 덜 푸신 분. 오케이.
3번이 졸리니? 많이 졸려? 이것만 풀고 쉬는 시간 줄게. 여기까지 세 문제 다 했죠? 자, 봅시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물어봤어요. 자, 답은 3번이죠. 3번. 돌턴의 원자수는 근대화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으니까요. 3번이고요. 이번에 원자와 관련하여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앞에 보면 원자 질량의 실질적인 대부분은 원자 핵의 질량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세세한 거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문제는 원자의 구성 요소는 뒤늦게 밝혀졌거나 이러면 원자의 구성 요소라는 키워드 갖고 앞에 찾아보고, 또 원자 질량 하면은 질량 어디 있는지 쭉 훑어가지고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읽었으면 어디쯤에 있는지 아니까 쭉 해서 찾아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그 누구도 국어를 푸는 그 누구도 앞에 지문 한 번 읽고 뒤에 내용 일치 모두 풀 수는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고3까지 그거를 계속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절대로 확인 안 하고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2번 같은 문제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런 거는 항상 모든 지문마다 나오고, 모든 지문마다 나오는데 약간 오만한 생각으로 나 이거 내 너무 잘 알고 있어 하면서 앞에 안 돌아가서 안 확인하면 틀리게 된다고요. 알겠죠? 자, 3번 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내용이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그러나 하고 아일랜드의 화학자 보일은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4원 소설과 5원 소설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면 5원 소설까지는 나와야 되죠. 그죠? 5원 소설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2번이 되겠죠. 그냥 5원 소설까지 나와야 되네. 뒤에 얘기 또 없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풀면 가장 잘 푼 겁니다. 알겠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조금 더 훅훅 나가봅시다. 쉬었다 오시죠.